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열무아빠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열무아빠님의 이야기, 굉장히 또 섬뜩한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오늘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열무아빠님. 네, 돌비님 안녕하세요. 자, 열무아빠님께서 오늘 또 시들무에 방문을 해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이것도 직업괴담이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예, 직업괴담이죠. 제가 중국에 파견 근무 갔을 때 생겼던 일이라 이건 하나의 직업괴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국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르십니다. 열무아빠예요. 2000년도 초반에 저희 기업들이 중국이나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쪽으로 진출하는 계기가 있었어요. 공장 부지도 싸고 그다음에 인건비도 싸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많이 진출을 했는데 2014년도 중국에 파견됐을 때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날 저의 직장 사수였던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자기가 중국에 파견된 지 2달째인데 직원들이 한 달도 버티지 못하고 귀국을 하는 판국에 현재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 열무야 아빠야 너라도 와서 좀 근무 좀 서주면 안 되겠냐. 근데 이게 이상한 게 한 달도 못 버티고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갖고 일단은 사수분께는 제가 한번 생각해 본다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은 뒤에 바로 본사에 아는 직원분께 연락을 드렸어요. 지금 사수분께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현재 상황은 어떠냐 했더니 뭔가 막 말을 뭔가 쉬쉬한다는 느낌? 그냥 직원분들이 모자라서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직원들을 상시 모집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전화를 끊고 몇 분 뒤에 그 본사 책임자분이 전화를 오시더니 만약에 중국 파견직을 가게 되면 그때 당시에 제 월급이 200만 원 초반대였는데 월급이 2배, 그리고 한 달 근무하면은 성과급, 그리고 업무 평가 점수 최상위점. 이 3가지를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아니 월급이 아무리 중국으로 파견 근무 간다고 해도 1.5배도 아니고 9배면 한 달에 400만 원이고 한 달 근무하면 성과급이라는 게 보통 한 달 월급의 한 거의 반 정도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총 한 달에 버는 돈이 500이라는데 그 2014년도 당시에 500이면 진짜 무슨 대기업 분들보다 월급을 더 받는다고 생각 들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하도 이상하길래 일단 한번 생각해 보겠다 하고 저 스스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아는 지인분들이나 같이 근무했던 직원분들 해서 물어물어 알아를 봤는데 거기서 제가 밝혀낸 사실이 일단 파견 근무한 직원들은 갔을 때 뭐 몸이 다치거나 사고를 당한 게 아니고 일단 뭐에 놀라서 귀국을 하게 되고 귀국한 다음에 정신과 병원에 가서 정신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정신착랑 증세와 함께 심한 불면증, 뭔가 계속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제가 이거는 진짜 못 가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마음을 접으려고 했는데 저번 시참에 제 친구 늘보라고 행동이 나무늘보처럼 느리고 맞아요. 둔감한 친구, 그리고 영가들이 자꾸 꼬이는 친구, 이 친구가 저랑 같이 보안일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이 친구가 본사에서 걸어놨던 공약을 보고 자기가 가겠다고 지원서를 신청하고 제 것까지 지원서를 내는 거예요. 그거를 본사에서 전화가 와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지원한 거 맞냐. 아니 무슨 소리냐, 난 지원할 생각 없다 했더니 아니다, 이 나무늘보 이 늘보라는 친구랑 같이 지원됐다. 그래서 늘보한테 전화를 했어요. 쌍욕을 했죠. 야 이 미친놈아, 그때 제 딸이 태어난 지 딱 4개월째 때 얼마나 이뻐요. 그리고 와이프도 열무가 태어난 지 4개월밖에 안 됐으니 저도 옆에서 육아를 도와줘야 되고 하는 상황인데 지금 갈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게 이 늘보가 가면은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거예요. 뭔가 막 영가도 잘 꼬이는 앤데
혹여나 네. 무슨 일이 생길까봐 와이프한테 사정을 하고 그리고 부모님한테 와이프 좀 잘 돌봐주시고 열무도 잘 돌봐달라고 부탁한 뒤에 중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이 중국 지역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 안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괜찮습니다. 지금도 그 공장은 중국 모 기업에서 인수를 해서 아직도 운영하는 중이라 괜히 조금 이런 지역을 특정하면은 좀 그럴까봐 일단 중국 공항에 도착해서 차로 4시간을 달려서 그 공장 현장에 도착했는데 허벌판에 공장 하나, 딸랑 하나, 뒤에 산 하나, 그 옆에 마을이 있었는데 이게 마을이라는 게 우리나라 마을을 치면 이제 조그마잖아요. 촌락단이잖아요. 중국은 그게 아니라 도시 단위? 그 도시 단위를 마을로 광범위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주위를 둘러보니 그렇게 되어 있었고 숙소로 향하는데 그 숙소도 그 공장 지을 때 아예 직원들이 쓸 수 있는 그 숙소를 같이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숙소로 이동해서 휴식을 취한 뒤 그 다음날 주간 업무에 들어갔는데 주간 업무 때 보니까 한국에서 근무하던 일과 별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뭐 인부들은 중국 현지에서 고용을 했기 때문에 중국 인분들 출입 통제, 그 다음에 보안 검색. 이게 보안 검색이라는 게 뭐냐면 그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제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기술이 들어간 거라 혹시 한국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될까봐 보안 검색도 아주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차량 통제 이런 업무여서 한국에서 별다른 바가 없어서 이제 주간 근무 때는 무사히 중간 근무를 마쳤어요. 아무 일 없이.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렇게 근무도 그렇게 어려운 것도 없고 한데 왜 도망쳤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드는 찰나에 쉬는 주간 근무 4일하고 이틀 쉬고 야간 근무 4일하고 이틀 쉬는 그런 로테이션 형식이었어요. 2교대. 근데 주간 근무 4일 끝나고 이틀 쉬는데 늘보가 숙소에 있기는 좀 심심하잖아요. 저희가. 네. 너무 심심하니까 그때 또 저희 본사에서 통역하시는 분 있잖아요. 통역하시는 분 5분이랑 같이 출국을 했는데 근데 그때 그 통역하시는 분 중에 돌비라고 할게요. 돌비라는 친구랑 같은 방을 썼어요. 저희 3명이서 같이 방을 쓴 거죠. 네. 돌비라는 친구가 이제 중국어가 되다 보니까 그 친구를 꼬드겼어요. 야 나가자. 형들이 술 한잔 사주고 밥도 사주고 쇼핑도 시켜줄 테니까 숙소에 있기 너무 심심하지 않냐. 우리 나가서 좀 옆에 마을도 있으니 마을도 한번 둘러볼 겸 밥도 먹을 겸 나가자 해서 나갔어요. 그래서 3명이서 옆마을로 도착을 해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저희들 돌아다닐 때마다 저희가 한국인지 아시는가 봐요. 근데 조금 부담스러울 정도로 환영을 해준다? 격하게 환영을 해준다? 예.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이방인인데 왜 이렇게 환영을 해줄까? 그래서 계속 돌아다니니까 식당을 들어갔는데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라고 해야 되나 아저씨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나이가 한 50대? 60대 되시는 분이 오셔서는 자기가 마을 이장이래요. 그래서 마을을 소개시켜주고 싶다. 그리고 자기네 집에 저녁 식사 초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서 마을 관광도 하고 그 마을의 전통 의상도 보고 여러 가지 구경하고 저녁 때는 그 마을 이장님 댁으로 가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그 마을 이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원래 중국은 한족뿐만이 아니라 소수민족이 있대요. 많이 있대요. 근데 그중에 소수민족이 모여서 부락을 이뤄서 이렇게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다. 그렇게 마을 유래도 막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서 그 다음에 약간 전설 같은 이야기? 자기 원래 부족은 부족장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족이라고 하면 그 부족의 부족장. 그 부족장이 돌아가시면 그 영혼이 전생이 된다고 믿으면서 살고 있대요. 근데 이게 속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슨 전래동화 같은 얘기를 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고 있나. 그렇게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면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을 이장님이 갑자기 술을 갖고 오시는데 약간 술 색깔이 빨간색이었어요. 네. 홍주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아무튼 그게 전통 술이래요. 이 마을의 전통 술이라고 하면서 술을 권하시는데 근데 술에 딱 따는 순간 술잔을 제가 받아들었잖아요.
근데 술에서 비린내? 생선 비린내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약간 비린내 있잖아요. 그게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 주시는 술이니 받아들고 먹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머릿속에서 신령님이 먹지 말라고, 너 먹으면 안 된다고, 그리고 빨리 이 자리 뜨라고. 그래서 저는 실수인 척 술잔을 놓쳤어요. 실수인 척 술잔을 바닥에 떨어뜨린 거죠. 근데 그때 이장님이 저를 약간 째려보시는데 그 알 수 없는 살기 있잖아요. 아, 예. 그 살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움찔했어요. 아, 뭐지? 아, 단지 술잔을 실수로 놓친 것 뿐인데 왜 이렇게 살기를 품으실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분위기가 약간 조금 싸해지면서 약간 그런 분위기, 냉랭해지는 분위기? 그래서 제가 눈치를 봐서 네이버랑 돌비를 끌고 공장에 급한 일이 있다고 저희 근무해야 된다고 이렇게 둘러대면서 일단 빠져나와서 네. 숙소로 갔어요. 숙소로 가서 돌비랑 네이버한테 야, 너희 못 느꼈냐? 내가 술잔 놓쳤는데 그 이장님이 째려보시는데 너희는 그런 살기 못 느꼈냐 했더니 자기네도 느꼈다. 뭔가 싸해졌다 분위기가. 공기가 그전에는 막 화기애애하고 이랬잖아요. 식사하면서 했는데 갑자기 제가 술잔 놓치는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 돌비랑 늘보는 그 술을 먹었어요. 저는 안 먹었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담소 나누면서 이제는 뭔가 우리 휴문 날인데 아쉬워서 그 옆마을에 편의점 같은 게 있더라고요. 슈퍼 같은 거. 거기서 맥주를 사와서 숙소에서 맥주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잠을 자기 시작하는데 돌비랑 늘보가 서로 똑같이 막 잠꼬대를 하는데 약간 가위 들렸을 때 저희가 끙끙대고 막 그러잖아요. 둘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둘 다 그러고 있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다시 잠들고 끙끙 앓고 이런 패턴으로 계속 아침까지 그러고 있다가 제가 아침에 저는 잠을 못 잤어요. 그것 때문에. 아침이 돼서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희 밤새 왜 그랬냐 도대체. 그랬더니 돌비랑 늘보가 하는 말이 똑같아요. 자기가 꿈을 꿨는데 꿈에 검은 뱀인가 검은 구렁인가 아무튼 큰 뱀이래요. 큰 뱀이 자기 몸을 따리를 틀더니 자기를 막 삼켰다는 거죠. 예. 삼켰대요. 그러면서 잠이 깼대요. 그래서 이게 뭐가 이상하다. 그리고 그 이장님이 건네준 술에서도 약간 비린내가 나고 꿈에 뱀이 나오는 건 길조 아니면 흉조거든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정말 이상한 꿈이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휴문 날이 끝났으니 씻고 저녁 야간 근무를 하러 출근을 했어요. 출근을 하고 업무 들어가기 전에 그 업무 조회를 하잖아요. 조회를 하는데 야간 근무 때 회사에서 방검복이라고 아시나요? 방검복이라는 게 방화복은 불을 보호해주는 거고 방탄복은 총알을 보호해주는 거고 방검복은 칼. 그렇죠. 칼에 찔려도 상처 안 입게. 근데 방검복이랑 3단복이랑 전기 충격기를 이게 지급을 하더라고요. 야간 근무 들어가기 전에.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거든요. 이제 한국에서는 보안 업무를 서다 보면 이런 장비를 지급받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근데 이런 장비를 지급했다는 건 야간 근무 때는 정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 느꼈어요. 근데 아무튼 업무엔 들어가야 되잖아요. 저희가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를 지급받고 업무 들어가려는데 사수분이 업무 들어가기 전에 늘보랑 저한테 경고를 하셨어요. 저희가 총 보안 초소가 7개였어요. 공장이 너무 넓다 보니까 초소가 7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이게 3번 초소 근무할 때는 특히 조심해라. 제가 물어봤어요. 왜요? 그랬더니 이제 사수분이 그쪽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대부분 한국으로 귀국하고 그러니까 거기서만 근무했던 분이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오신 거죠. 다른 초소에서 근무했던 분들은 남아 계시고 3번 초소에서 근무했던 분들은 모두 그 다음날 바로 한국으로 귀국한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래서 그렇냐고. 뭐 일단은 알겠다고 얘기 듣고 업무 배정표가 있어요. 근데 저는 1번 초소고 늘보가 하필 3번 초소에서 근무를 서는 거예요. 그래서 늘보한테 야 늘보야 너 근무 설 때 아까 사수 형한테 들었지? 너 만약에 뭔 일 있으면 바로 무전 쳐라. 어차피 나 1번 초소니까 네가 무전 치면은 내가 바로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갈 테니까 일단 무전 쳐라.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서로 각자 근무지로 갔어요. 네.
이제 각자 근무 서면서 이제 시간이 계속 지나고 있는데 새벽 1시쯤, 정확히 새벽 1시쯤 이제 늘보한테 3번 초소에서 무전이 오는 거예요. 여기 3번 초소입니다. 근데 바깥에 사람들이 보입니다. 근데 원래 새벽 1시면은 사람들이 거의 안 지나다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 그러면서 여기 1번 초소인데 우리가 거기로 가겠다. 그래서 저랑 근무하던 친구는 일단 1번 초소에 놓고 저만 이제 3번 초소로 갔어요. 갔는데 늘보가 계속 바깥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바깥에도 쳐다보면서 어디를 가리켰는데 그 3번 초소 옆쪽이 산 쪽이에요. 산이 있는 쪽. 근데 그 산 초입 쪽에 저희가 아까 전에 마을로 관광을 갔다고 했잖아요. 그 마을에서 보여줬던 그 전통 의상 있잖아요. 그걸 입은 6명의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6사람이 갑자기 우리 전통 놀이 중에 강강수월래라고 아시나요? 이렇게 알죠. 손 붙잡고 동그랗게 서는 거. 한 사람을 가운데에다 두고 그 나머지 5사람이 그 사람 주위를 동그랗게 선 다음에 그런 강강수월래 하는 것처럼 무슨 의식처럼 막 무슨 저희가 그 초소에서 그 사람들이 있는 데까지 거리가 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괴성을 지르면서 뭐라 하는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목청이 큰 건지 아니면 이게 새벽이라 조용해서 우리한테 들리는 건지 아무튼 막 그런 소리가 들으면서 막 의식 아닌 의식을 시작하는데 가운데 있던 사람이 갑자기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뱀처럼 몸을 꼬아야 된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어이구, 예? 그런 행동을 하면서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데 제가 그때 봤어요. 그 사람 몸 안에서 그 뱀 형상, 뱀 귀신이라고는 표현이 안 되고 그냥 뱀 형상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강강수월래 하는 사람들 5명 있잖아요. 한 사람씩 다가가서 따리를 튼 다음에 정확히 그 뱀 형상 머리가 그 사람들 입 쪽에서 뭐를 빨아들이듯이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막 소름 끼치잖아요. 그래서 일단 늘보 손 붙잡고 3번 초소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서 아침 때까지 3번 초소에서 못 나왔죠. 무서워서. 저도 웬만해서는 그런 영가들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무서워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거는 약간 기괴하다고 해야 되나? 오. 혐오스럽다고 해야 되나?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막 무서운 것 있잖아요. 알게 모르게 이게 소름 끼치고 옆에 늘보는 오한 오듯이 덜덜 떨고 있고. 어이구, 예. 그래서 아침까지 버티다가 아침에 근무 끝날 때쯤에 저희 사수께 보고를 했어요. 지금 3번 초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제가 뭐 M 영상을 보고 이런 건 어차피 사수분께 말씀드려도 못 믿잖아요. 그런 얘기는 빼고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행동을 하더라. 새벽 1시에. 너무 기괴했고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 사수분께 말씀을 드렸더니 자기도 안 돼요. 아니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자기도 봤대요. 3번 초소에서 근무할 때 봤고 그래서 옆마을로 가서 여기 새벽쯤이나 이 사람들 못 오게 통제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마을 측에서 돌아온 대답이 어이가 없던 게 한 달에 한 번씩 우리는 전통적으로 산에 올라가서 의식을 치른다. 그게 너희한테 무슨 상관이냐? 우리가 너희한테 피해를 준 게 있냐? 아니지 않느냐? 뭐 우리가 공장에 침입한 것도 아니고 상관하지 마라. 근데 그때부터 사수분께서 그걸 목격하신 그 다음부터 근무했던 직원분들이 다 도망간 거죠. 알고 보면은 그 의식을 본 뒤로 한국으로 도망쳐온 분들이 뭔가 느꼈나 봐요. 와. 늘보도 아침까지 진짜 오한 오는 사람처럼 벌벌 떨고 있었거든요. 아침까지, 해 뜰 때까지. 그러니까 그 사수분 다음 타자부터 근무했던 분들이 주구장창 도망간 거죠. 그거 보고. 아무튼 사수분께 업무 보고 다 하고 잠을 자러 이제 숙소에 갔어요. 숙소에 갔는데 그날 밤이 아니지 이제 아침에 잠을 잤겠죠. 이 늘보가 이번에는 그 침대에 누웠는데 전에 봤던 그 사람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뱀처럼 몸을 꽈왔다고 했잖아요. 예. 이 친구가 무의식적으로 몸을 비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래? 그러니까 팔하고 이 허리하고 이렇게 기괴하게 몸을 비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힘으로 눌렀거든요. 왜 그러냐고. 근데 얘는 안 깨어나는 거예요.
계속 이상한 소리,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약간 그런 느낌의 언어 있잖아요. 중국어는 아닌 것 같은데 들었을 땐 중국어 같은 느낌? 아무튼 막 그런 소리로 중얼거리면서 몸을 비틀고 있는데, 그런 다음에 시간 지나니까 애가 울더라고요. 울어요. 계속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했는데 그때 신령님이 머리에 손을 얹으래요. 얹었죠. 시간 지난 뒤에 지가 스스로 몸을 풀더라고요. 오늘 잠에서 깨어나더니 야 열무 아빠야.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너 어제 그거 봤지? 우리 봤잖아. 봤는데 왜? 그러니까 너 혹시 어제 그거 봤을 때 뱀 같은 거 봤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야 너도 봤어? 그러니까 아니 난 지금 꿈에서 봤어. 그러는 거야. 꿈에서 그 6명의 사람이 나왔대요. 나와서 어제 봤던 거를 똑같이 꿈에서도 보는 거죠. 가위를 눌린 거죠, 거의. 제가 저번 10참 때도 말씀드렸는데, 늘보한테는 어렸을 때 키웠던 강아지, 복구라는 친구가 수호령으로 있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 친구가 가위 눌리거나 빙이 되거나 이런 적은 없거든요. 영가들이 항상 꼬이지만 빙이 되거나 가위 눌리거나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이때까지. 근데 얘가 지금 여기 파견 와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잖아요.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뭐냐? 뭐 악기냐? 악신이냐? 정말 이게 감당 못할 존재가 지금 무슨 일을 벌이는 건지 참 소름 끼치고, 나도 그때 갑자기 제가 속으로 이거 도망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다 나도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래서 사람들이 한국으로 도망갔구나.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야간 근무를 서야 되고 지금 당장 도망갈 수도 없고 해서 씻고, 야 늘보야 너 일단 진정하고 너 오늘 3번 초소 근무잖아. 내가 대신 3번 초소 갈 테니까 네가 1번 초소 가라. 오늘은 내가 3번 초소 갈게 하고 주간 업무 하던 분들께 업무 인수인계 받고 저는 3번 초소, 늘보는 1번 초소로 갔어요. 근데 딱 한 번 초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신령님이 조심하래요. 오늘 너 조심해야 된다? 왜요? 그랬어요. 일단 음기가 너무 강하대요. 저 산 쪽에서 흘러오는 기운에 음기가 너무 강하대요. 그리고 저도 맨 처음에 3번 초도 딱 들어가려고 했을 때 문 앞에서 느꼈던 건 한기와 뭐라고 해야 되지? 살기라고 해야 되나? 알 수 없는 살기? 누가 뿜어대는 살기인지 모르겠지만 그 3번 초소에서 느껴지는 한기와 살기로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들어가기도 전인데 야 이거 어떡하냐. 그리고 그때 당시 근무했던 야간 근무자가 오늘 자기는 여기 안 있으면 안 되냐고, 혹시 열무 아빠 형 혼자 근무 쓰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얘도 많이 겁났구나 해서 사숙계 보고하고 오늘은 제가 3초소에서 혼자 근무 서겠다고, 일단 이 친구도 1초소로 보내라고 무전하고 그 친구 1초소로 보냈어요. 저 혼자 3초소에 남은 거죠. 이제 근무를 섰어요. 근데 저한테는 새벽까지 아무 일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아무것도 보이는 것도 없고. 근데 새벽 3시에 1초소에서 무전이 오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무전이 왔어요. 여기 1초소인데 여기 지금 1초소에 근무서는 늘보 직원이 없어졌다. 그래서 제가 무전기 붙잡고 야 뭔 소리냐, 1초소에서 왜 없어져? 그랬더니 아니 지금 없어졌다. 근데 순식간에 늘보 형이 담배 피러 가는 줄 알았는데 나갔는데도 안 돌아온다. 그래가지고 알았다, 일단 내가 1초소로 가겠다 하고 1초소로 갔어요. 갔는데 이게 무전을 했을 경우에 전 직원들이 다 듣잖아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근무서다가 근무자가 사라졌고 또 여기는 한국이 아니라 중국이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전 직원들이 공장 뒤지고 바깥에 도로까지 나가보고 수색을 딱 시작하고 있는데 제 등 뒤에서 강아지 짖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딱 뒤를 돌아봤는데 우리 복구가 뭐에 누구한테 물렸는지 피가 철철 흐르면서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복구야 왜 그래? 그랬더니 제 바지끄레기를 이렇게 잡아 끄는 듯이 저를 어디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게 어디냐면 그 3초소 앞에 산 있는 데로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늘보 여기 있구나. 이래서 우리가 못 찾았구나. 저희는 산까지는 안 올라갔어요. 설마 야밤에 사람이 산으로 갔겠나 해서 설마 그랬는데 설마가 사람 잡은 거죠. 복구가 산으로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산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땅 파는 소리가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헉 소리가. 그래서 그쪽으로 가봤더니 늘보가 자기 손으로 땅을 파서 중국 일지가요. 제가 그때 알았거든요.
들쥐가 진짜 엄청 커요. 들쥐를 잡더니 예. 막 뜯어요, 얘가. 산채로. 미쳤냐고 하면서 제가 달려들었어요. 야, 이 미친놈아, 뭐 하는 거야, 새끼야. 정신 차려야 하는데, 제가 늘보보다 체구가 크거든요? 힘에서는 안 밀려요, 제가. 절대로. 근데 제가 힘에서 밀리고, 저 밀어내고, 막, 저 내동댕이 치고, 빼빼 마른 애가 저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막 쥐를 물어뜯으려고 하는데, 복구가 늘보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달려들어요. 늘보인데, 네. 늘보 수호령인데 늘보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늘보 몸 안에서 제가 전에 봤던 뱀 형상 있잖아요. 네. 그게 나오는 거예요. 스며시 나오면서 복구 쪽으로 다가가면서 복구를 또아리를 트는 거죠. 뱀이 먹이를 사냥하듯이 또아리를 틀고 먹으려고 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그 뱀을 딱 쳤어요. 예. 터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보고 그때 신령님이 머릿속으로 일단 도망쳐라. 안 된다. 여기서 자기도 힘을 못 쓴대요. 야, 쟤는 안 된다. 일단 도망치자 하고 그때 늘보가 정신 잃었을 때 제가 들쳐갖고 산을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저희 공장 안에 의무실이 있어요. 일단 의무실도 데려갔어요. 근데 늘보가 맨손으로 땅을 파다 보니 막 손톱 빠져 있고 어디 긁혀 있고 막 이러니까 일단은 치료를 받았죠. 치료를 받고 늘보한테 물어봤어요. 너 기억나냐? 그랬더니 아니? 야, 여기 왜 나 의무실에 있는 거야? 야, 내 손은 왜 그래? 그러니까 진짜 기억 안 나냐고. 네가 지금 뭔 짓을 했는지 네 입지 위에 묻은 피를 보라고. 어? 너 뭔 일인지 기억 안 나냐고. 기억이 안 난대요. 그래서 제가 또 기억나는 것까지만 설명을 해봐 그랬더니 근무서다가 화장실을 갔다가 저희 공장 안에 흡연장이 있어요. 네. 흡연장에 가서 딱 피고 있는데 어디서 이상한 노랫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계속 듣다 보니 거기서부터 기억이 끊겼대요. 그리고 깨어나 보니 의무실인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기억이 블랙아웃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빙의자들이 겪는 초기 증상이거든요. 빙의자분들이 그 전에 빙의돼서 했던 행동을 잊으세요. 블랙아웃 되세요. 그럴 수 기억을 있어요. 못해요. 네네. 그러면서 점점 빙의가 되면은 자기가 자아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여기가 한국도 아니고 얘를 어떡할까. 그래서 일단 사수분께 얘기를 했어요. 이거 늘보 안 되겠다. 이상한 일도 일어나고 일단 늘보만이라도 출국시키자, 한국으로. 나는 여기 남아있을 테니까 늘보라도 내일 아침이라도 본사에 연락을 해서 출국 족치시키자. 얘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사수분께 믿진 못하겠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 집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영가도 본다는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전에 삼초소에서 봤던 것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 당연히 안 믿죠. 안 믿는 가운데서도 늘보 상태가 안 좋으니까 알았다, 이제 본사에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하겠다. 그러면서 늘보한테 일단 너 숙소로 가서 쉰 다음에 쉬고 난 뒤에 짐 싸고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어라. 본사에서 연락 오는 대로 공항 가서 한국으로 돌아가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안심돼갖고 저도 야간 근무 끝났으니까 늘보랑 숙소로 같이 갔어요. 숙소로 같이 가서 늘보 짐 싸주고 예. 늘보가 온몸에 흙이 묻고 막 입에는 핏자국 있고 하니까 샤워부터 하고 잠 자라. 그리고 저는 집에 전화를 해서 아버지께 늘보가 이런 상황이다 얘기를 하려고 전화 걸러 갔다가 전화 통화 끝난 뒤에 숙소로 돌아왔어요. 늘보가 없어졌어요. 또 예.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난리 났다. 야, 이거 진짜 난리 났다. 어떡하지 한 다음에 사수분께 전화를 했어요. 지금 늘보 없어졌어요. 이거 빨리 수색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야간 근무 섰던 직원들이 총 30명이 있거든요. 30명을 다 저기 소집을 한 거예요. 다 찾아봐라. 그리고 사수분께서는 공안에 연락을 하겠다. 일단은 사람이 실종이 됐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일단 공안에 연락을 하겠다. 사람이 실종 신고를 하겠다 하고 사수분께서는 공장으로 가시고 저하고 직원들 다 모아서 수색을 또 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산부터 가봤어요. 산에는 없어요. 진짜 직원들이 산을 오르면서 등산로가 아닌 길로도 가보고 막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아이씨, 어디 있지 하다가 다시 숙소로 돌아와서 조를 짜서 다시 한번 주위를 수색해보자 했는데 저 멀리서 복구가 약간 그 모습이 희미해진다라고 하든가 옅어졌다고 하든가 아무튼 그런 상태로 오는 거예요.
연마을 쪽에서 네. 오는데 그쪽에서 오고 있으니까 저는 내가 연마을 쪽으로 갔을 수도 있겠구나 해서 직원들이랑 연마을로 갔어요. 네. 연마을로 가서 막 수색을 하는데 복구가 우리가 갔던 이장님 집 있잖아요. 거기로 저희를 인도를 하더라고요. 따라오라고 유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이장님 댁을 갔는데 분위기가 사뭇 다른 거예요. 맨 처음에 갔을 때랑.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거든요. 무슨 날인지는 모르겠지만 남자분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가니까 전에는 저희를 격하게 환대를 했잖아요. 저희가 가니까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중국말로 뭐라고 하시는데 그때 저희 통역하는 친구도 같이 갔었거든요. 통역이 돼야 사람을 찾으니까. 네. 근데 그 통역하는 친구가 하는 말이 다가오면 죽인다. 꺼져라 빨리. 다가오면 죽인다. 꺼져라. 이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제 느낌에는 무조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더 지체되면 늘보가 정말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인원수가 있었고 해서 일단 뚫자. 어차피 사수가 공안에 연락했을 거고 공안도 올 거고 그때까지만 시간 벌면서 여기를 뚫어서 일단 들어가 보자 했는데 야 그분들이 농기구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납부터 시작해서 곡괭이 장도리만 비슷한 거 어떤 분들은 중국에서 쓰는 중국 식도 있잖아요. 이 네모난 거 큰 거 있잖아요. 그거 들고 있는 분들도 있고 엄청 무섭더라고요. 뭐 약간 사이비 종교의 광신도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를 쳐다보면서 계속 다가오면 죽인다 꺼져라 이런 말을 계속 기계처럼 반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밀부가 제 친구잖아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잘했던 친구고 그래서 진짜 이러면 다칠 건 알지만 일단 저도 그때 제 피지컬이 제 키가 188cm거든요. 몸무게가 110kg 나가요 제가 지금. 그래서 제가 피지컬로는 안 밀려서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들어갔어요. 누가 때리고 뭘로 찍고 어디 막 찍히고 하는데도 일단은 다 제압을 하고 뒤에 저희 직원들도 있었잖아요. 이제 제압을 하면서 들어가고 있는데 때마침 사수가 주간 근무자들까지 다 끌고 온 거예요. 네. 인원수가 좀 되니까 공안대도 지금 오고 있으니까 일단 뚫자고 사수가 소리 지르면서 뚫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뚫었어요. 어떻게 되든 뚫었는데 저 맨 뒤에 다 뚫고 맨 뒤를 가보니까 이장이 서 있는데 이장이 씨 웃고 있더라고요. 씨 웃어요. 근데 웃는데 그 눈을 봤어요. 예. 제 눈에는 보이더라고요. 이게 화촉류 눈 있잖아요. 화촉류 눈. 그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씨 웃고. 그러더니 어디로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따라 들어갔죠. 근데 그 집에 지하가 있다는 걸 전 몰랐어요. 그 지하로 가더라고요. 지하로 따라 들어갔는데 그 이장은 없어졌고 딱 지하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뭐 이상한 재단 같은 거 있잖아요. 이상한 재단이 있었고 그 앞에 우리 옛날에 뒤주라고 아시나요? 나무 상자. 뒤주 같은 게 앞에 있는데 그 안에 늘보가 묶여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찾았으니까 일단 이 뒤주를 부수고 늘보 상태를 봤는데 애가 이제 눈이 뒤집혔고요. 계속 토했는지 옆엔 토사물이 널브러져 있고 코피는 흐르다가 말랐고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몸을 보니까 어디 뭐 부러진다나 이런 건 없고 그래서 일단 들쳐업고 밖으로 나갔더니 공안들이 와 있었어요. 공안들이 체포를 하려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격하게 저항을 하더라고요. 근데 중국이 무서운 게 뭐냐면 공안들이 출동했을 때 이 사람들이 체포를 거부하고 저항하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군대가 출동하더라고요. 수많은 군인들을 오더니 진짜 사람한테 총을 쏘는 게 아니라 경고사격 있잖아요. 그러면서 체포 거부하면 사살하겠다. 중국이 공산국가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니 뭐 경찰이 출동했는데 그거 저항했다고 군대까지 출동해서 강압적으로 일어나 했더니 역시 중국은 스케일이 다르다. 정말 느끼게 되더라고요. 마을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 마을 사람들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다 공범으로 여기면서 다 체포하더라고요. 이장은 사라지고 그리고 제목이 뭐냐면 납치 감금. 이 제목으로 일단은 마을 사람들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다 체포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체포되는 거 보고 저는 늘보 없고 그 중국 현지에 있는 병원으로 갔어요. 어이구. 애가 다쳤다고 생각을 했으니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아봤는데 어디 부러진 데 없고 그냥 약간 기절한 상태? 그런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 기절한 거니까 병원에서 치료받고
사수분께 말씀드려서 빨리 출국시키자. 그리고 저는 경찰서로 갔어요. 제가 제압하던 과정에 약간 폭력이 난무했잖아요. 근데 중국 쪽에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사건이니까 제가 경찰서에 출두를 해서 조사받는 과정에 한국 대사관에서 오시더라고요. 한국 대사관에서 오셔서 이거 정당방위다. 어차피 저쪽에서 먼저 우리 한국 사람을 납치를 했고 감금을 했고 그거를 구출하는 과정에 일어났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에서는 무기를 안 들었고 마을 사람들 무기를 들었지 않았냐. 그러니 우리는 정당방위고 이쪽은 잘못이 없으니 석방해라. 근데 중국에서는 약간 중국 경찰은 그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웬만한 범죄가 저지르지 않은 이상 보석금만 내면은 나오더라고요. 그냥 어찌됐든 제가 폭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벌금을 내라는 거죠. 야, 너 경찰서에 나가고 싶으면 돈 내라. 이런 식인 거죠. 근데 그때 사수가 본사한테 전화를 해서 경찰 측에 얘기를 한 거예요. 벌금 내겠다고. 얼마냐고 했더니 그때 당시에 한국 돈으로는 200만 원 상당의 벌금을 냈어요. 내고 저도 경찰서에서 나와서 다시 현장으로 가서 짐을 싸고 저도 같이 출국을 하게 됐어요. 늘보랑. 혼자 가기에는 좀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저까지 같이 출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늘보를 데리고 병원을 간 게 아니라 바로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나 지금 집에 간다. 늘보가 이런 상황이었고 지금 이런 상태인데 약간 이상하다. 그랬더니 일단 데리고 오래요. 데리고 이제 본가를 도착을 했고 그 본가에는 늘보 부모님도 와 계셨어요. 늘보 부모님이 늘보 보자마자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애가 의식은 깨어있는데 실성한 사람처럼 멍하니 사람이 멍하면서 사람 말도 못 알아듣고 그냥 눈만 뜬 채로 있는 상태 있잖아요. 몸은 움직여지는데 사람 말 못 알아듣고 의식이 거의 없는 사람처럼 실성하는 사람처럼 그런 상태니 늘보 부모님은 통곡하시면서도 왜 그러냐 도대체 뭔 일 있었냐 열무 아빠 얘 왜 그러냐 어머니 아버지 다 오고 계시는 거예요. 울고 막 난리 나고 하는데 거기서 부모님들이 진정시켜드리고 아버님이 늘보를 정확히 보시는데 이건 귀신이 쓰인 건 아닌데 영가가 안 보인대요. 얘 몸 안에 영가는 없는데 빙이 된 건 아닌데 그러시더니 할아버지가 나오셨어요. 또 나오시더니 늘보 상태를 보니 어디로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급하게. 그러더니 무당분 3분이랑 그리고 스님 1분이 오시는 거예요. 예. 구하려나 그랬더니 굿은 아니래요. 어떤 의식을 할 건데 갑자기 스님도 오셨잖아요. 의아한 거예요. 아니 만약에 이런 굿이나 이런 치료를 하려면 보통 무당분들이 오셔서 항상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스님까지 오시니까 이상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은 저희 신당에서 잠깐 의식을 치르고 마당에서 이제 스님이 불경을 외우시는데 그때서부터 이 늘보가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때 무당분들이랑 저희 아버지랑 나오셔서 금줄이라고 하잖아요. 그 금줄에 부적 같은 거 다 붙여놓고 그 다음에 늘보 입에는 소금을 물려놓고 못 뱉게 입을 막고 몸을 묶고 계속 스님은 뭔가 불경 아닌 듯한 약간 주문 같은 거 못 알아듣겠어요. 저는. 그리고 그게 한국어가 아니었어요. 뭔가 불경은 불경 같은데 이게 한국어는 아니고 뭐라고 계속 뭔가 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계속 발작을 아니 이게 사람이 4명이 붙었잖아요. 그런데도 뿌리치고 막 이 줄을 끊으려고 하는데 마지막에 스님이 목에 걸시던 염주를 늘보 몸을 이렇게 묶었어요. 이게 금줄이 계속 끊어지려고 하니 염주로 묶고 일단은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난 뒤에 늘보가 기절을 했어요. 스님이 의식은 다 끝났다. 빨리 병원에 데려가라. 병원에 데려가서 중국 현지에서 진료했을 때는 아무 이상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라 종합병원으로 갔는데 어떤 약물에 중독된 거예요. 급속 중독이래요. 어떤 약물인지는 모르겠는데 약물 중독으로 인해 쇼크가 왔고 구토와 코피를 흘렸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중독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해독 치료하고 그게 약간의 손상시켰대요. 어떤 약물로 인해. 그래서 그 치료를 받으면서 1달 동안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 1달 동안 입원해 있는 동안 저는 아버지나 할아버지한테 여쭤봤어요. 도대체 뭐냐? 뭐 이렇게까지 이런 일이 벌어지냐? 제가 그때 중국에서 봤던 건 이런 현상이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벌어질 일이냐 했더니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는 빙의도 아니고 그 이장이라는 사람이 아무튼 그 6명이 행했던 의식은 잘 모르겠지만 예.
생명이라고 있죠. 살아있는 영혼, 예. 그거를 갉아먹는 의식이었대요. 와.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 영혼을 갉아먹는 거죠. 생명이라고 하죠, 그거를. 그거를 갉아먹는 의식이었던 걸로 추정이 되고, 이미 일부는 3분의 1이 먹혔다는 거예요. 안 돼. 그러니까 어떤 약물로 인해서 We were in love that never meant to stay. Some things are real, even when they fade. I used to think if we kept holding on, we could bend the truth somehow. But love can't fight what's pulling us apart, and it's breaking us down now. Your hand, we were in love that never meant to stay. Some things are real, even when they fade. I used to think if we kept holding on, we could bend the truth somehow. But love can't fight what's pulling us apart, and it's breaking us down now. Your hand, we were in love that never meant to stay. Some things are real, even when they fade. I used to think if we kept holding on, we could bend the truth somehow. But love can't fight what's pulling us apart. Backseat confetti. Yeah. Backseat confetti. Put a late in your hoodie. Still got sand on my shoes. You laugh like you knew me. Now I'm back in your view. Chain on my collar, cool. Phone face down, no clues. You said don't act brand new, girl. I'm acting on you. You got that look, makes time slow down. One little smile turn me inside out. I kept it chill, no I can't pretend. One step closer, we start again. Backseat confetti. Backseat confetti. Say my name, let it hit. Backseat confetti. You got me ready. You got me ready. One more spark, that's it. Backseat confetti. Window crack, bass low. Your perfume in the dark. You bite your lip when I talk. Like you already won my heart. Your friends act loud, but you don't need the crowd. You lean in, I lean back, and we both get found. You got that look, makes time slow down. One little smile turn me inside out. Kept it cool, now I can't pretend. One step closer, we start again. Backseat confetti. Backseat confetti. Say my name, let it hit. Backseat confetti. You got me ready. You got me ready. One more spark, that's it. Backseat confetti. Hands in the air, we don't need the plan. If the night falls apart, we can still say we can. I like your chaos, you like my grin. When the door shuts off, we let the fun begin. Backseat confetti. Backseat confetti. Say my name, let it hit.
중독이 됐고 몸이 약해진 상태에서 그런 의식을 향했고 그로 인해서 늘보의 영혼이 3분의 1이 소멸이 된 거죠. 거의 소멸됐다고 보면 없어졌다고 보면 되죠. 아버님은 그렇게 추정을 하셨고 저도 예전에 그 이장 댁에서 들었던 전설 이야기 있잖아요. 네네. 그 부족장이 죽어도 그의 영혼이 전승된다. 네. 근데 제가 추정키로는 이 살아있는 영혼들을 갉아먹으면서 영혼이 전승되는구나.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이장도 하나의 꼭두각시였나?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늘보는 병원에서 퇴원하고 2년 동안 절에서 생활했어요. 치료받느라 그 없어진 영혼을 회복하긴 어렵겠지만 와. 앞으로 일상생활은 해야 되잖아요. 살아있는 생명이 갉아먹히게 되면 취약한 상태가 되고 늘보 그 자체도 영가들이 많이 모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대로 생활하게 되면 빙이 돼서 미친 사람이 되거나 맞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2년 동안 절에서 한 발짝도 못 나왔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수행도 하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치료도 받고 네. 그래서 2년 뒤에는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그 뒤로 이제 늘보는 보안 일을 그만뒀고요. 이제 본사 측에서는 일단은 중국 쪽에서 일하다가 다친 거잖아요. 어차피 약물에 중독이 됐었고 그것 때문에 치료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산재 아닌 산재인데 저희 보안 근무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일하다 다치면 산재가 잘 안 돼요. 산재 자체가 뭐 현장직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안이라면서 이게 다칠 일이 거의 없다 보니 산재가 인정이 안 되니까 본사 측에서 저하고 늘보한테 보상금이라고 해야 되나? 네. 보상금을 각각 지급을 하고 그쪽에서 일어났던 중국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발설하지 말라고. 예. 그렇다고 해서 보안각서라고 있는데 그거를 맨 처음에는 본사에서 들이밀더라고요. 이 보안각서가 뭐냐면 기업의 기밀을 유출하면 안 된다는 각서인데 이 정도까지 할 일인가 이게? 이게 무슨 기밀이라고. 그래서 일단 보안각서는 안 썼어요. 아니 난 굳이 안 쓰겠다. 근데 걱정하지 마라. 누가 이런 얘기하는데 믿어주겠냐고. 네. 당신네들은 믿겠냐고. 내가 이런 일 겪었는데 늘보가 이런 일 겪었는데 믿겠냐고. 다 안 믿을 거라고. 다 꾸며낸 얘기라고 우리 손가락질 할 거고 거짓말이라고 뭐 사기꾼이라고 손가락질 할 건 뻔한데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늘보는 퇴사하고 저는 한국으로 복귀해서 저도 그때 보안 일을 그만두려고 했는데 일단 저는 이제 열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리고 가장이기도 하고 그렇죠. 일단 본사한테 제가 딜을 했어요. 최고 편한 데에서 근무를 하겠다. 예. 거기서 받아들이라고. 이게 보안 쪽에서도 꿀보직이 있어요. 그런 거 보내달라. 그리고 보안직도 현장마다 로테이션 하면서 근무지를 바꾸는데 네. 저는 아직까지 근무지 안 바뀌었습니다. 계속. 지금 11년째 거기서 꿀을 빨아가며 원래 저희가 2교대 근무거든요. 예. 근데 저는 주간 근무밖에 안 해요. 그 현장 직원분들이 퇴근할 때 저도 퇴근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도 그거 이 일 때문에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짜 열무 아빠님 덕에 이런 얘기도 들어보는데 근데 그 생명이 갉아먹혀서 구멍에 뚫린 거잖아요, 결국에는. 예. 예, 근데 딱 저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상태로 그냥 마무리가 되면 정말 이거 빙의가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대문이 열려있는 상황인데. 맞아요. 예, 그러니까 봉합이라도 해서 그 부분을 완전히 메울 순 없지만 봉합을 해놓으면 그 자리가 잠기긴 할 테니까. 거기서 무슨 치료를 받았는지 정확히는 늘보한테는 듣진 못했는데요. 제가 봤을 땐 걔가 지금 고기도 안 먹고 있거든요. 네. 약간 반스님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생활하는 것도 보면 네. 스님처럼 생활을 해요. 술, 담배 좋아하던 애가 한꺼번에 끊었고요. 네. 고기도 안 먹고요. 그리고 항상 불공디리로 잘 가더라고요. 지금 11년째 봐오는데 거의 반스님이 된 것 같아요. 이 사건을 계기로. 어쩔 수 없지. 그래서 그분 입장에선. 예, 어느 정도 지금 그래서 뭔가 방어가 되는 것 같고 지금도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이 빙의 공간을 약간의 신앙심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불심으로 메꿔졌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형식으로 메꿔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열무 아빠님께서 너무나 또 섬뜩한 레전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그분께서도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해서 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죠, 저희는.
오늘 열무아빠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를 꼭 찾아와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열무아빠님 이야기는 진짜 어우 셉니다. 보통 이야기가 아니고 보통 내공이 아니셔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 이분 그냥 단순 귀신을 보고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이미 대부분 많은 경험을 하셨던 분 같아요, 느낌상. 그래서 열무아빠님께서 앞으로도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는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특정을 지어서 얘기를 안 해주셨기 때문에 문제는 딱히 없으실 겁니다. 왜냐? 어딘지를 모를 테니까요. 그래서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